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연기술이 논술 기출문제 오후 1교시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은 경우의 수 그리고 기대값, 삼각함수의 미적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오른쪽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25개를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 이렇게 탑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P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Q라는 꼭지점으로 최단 거리를 이동할 때 색칠된 영역, 여기 이 정육면체의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거 우리 학교 내신 문제에서 나왔어. 예, 그래요. 모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출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너 어느 학교니? 야, 우리 이렇게 입체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살짝 좀 달라. 여기 제한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음 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은 P라고 하는 점에서 R이라고 하는 점, 평면에서 움직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말에 도착했죠. Q로 들어가야 돼. 그럼 마지막에 택할 수도 있지만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중간에 아무 지점에서나 안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 경로를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갈 수, 오케이, 됐네. 중간에 아무 데나 쑥 집어넣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이 꼭지점은 지나지 않고 P에서 R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중간에 제한된 지점을 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오른쪽 라이트 코스. 위로 5개를 가면 되니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나 5개, 나 5개이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5개 이렇게 해도 되고 조합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빼야 되죠. 여길 통과하는 경우요. 이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하나, 둘, 셋, 25가지. 이 꼭지점을 하나 안 돼요. 그래서 그 26개를 빼줍니다. 따라서 P에서 R이라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226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모두 몇 개 코스예요? 10개 코스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의 5개 요놈과 요놈의 코스죠. 그 중에 아무 데서나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개 중에서 그 중에는 난 요걸 택했어요. 쑥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쪽 층으로 2층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구해졌습니다. 226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아무 자리에나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11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서는 답은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계산해주면 2486가지 오케이 되었어요. 어때요? 쉽죠? 그래서 요즘 논술은 수능 공부를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모 학교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표현만 바꾸고 조금 그림 형태만 바꾸면 얼마든지 수능 문제에서도 또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주머니 A에는 숫자 4가 적힌 공이 3개, 6이 적힌 공이 2개, 8이 적힌 공이 1개가 들어있다. A라는 주머니에는 4가 3개가 있고요. 6이 적힌 공이 2개가 있고요. 8이 적힌 공이 1개가 있어요. 모두 6개가 있습니다. B 주머니에는 0이 적힌 공이 6개, 0이 6개이고요. 1이 적힌 공이 4개, 모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주머니 A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공에 적힌 수를 스몰 a라고 하죠. B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공에 적힌 수를 B라고 하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4, 6, 8입니다. B가 될 수 있는 것은 0 또는 1입니다.
그때 이 곡선이 x축과 만나는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죠? 방정식의 실근이요. 그런데 근이 하나 있네. 이미 마이너스 7. 이거 어떻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근의 공식 쓰면 다 해결되겠네. A가 될 수 있는 거 3개, B가 될 수 있는 거 2개, 6가지나 나오겠네. 그래. 자, 그 세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기대값은, 기대값의 뜻은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을 다 나열하라.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0일 때와 B가 1일 때 있었잖아요. B가 제로를 택할 확률은 얼마요? 10개 중에서 6개였기 때문에요. 5분의 3이라는 확률입니다. 자, 그때 A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값이 4가 되었을 때가 있고 6이 되었을 때가 있고 8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확률은요. A가 4가 될 확률은 6분의 3, 즉 2분의 1입니다. A가 6이 될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고요. A가 8이 될 확률은요. 6분의 1입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 A, B 대입해서 이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런 다음 세 근을 다 구해보면 돼요. A가 4일 때 세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한 문항당 한 10분 이상 시간이 주어지기,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나 역시 B 제로 대입하고 A에 6을 대입하고 그 다음 B 제로 A 8을 대입해서 저 3차 식이 x축과 만나는 점 3차 방정식 근을 구해봤더니 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 구하는 과정 다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있죠. 자, B가 이제 1이 되었을 때 B가 1이 될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그 각각에 역시 또 A 값이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었을 때 있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옆으로 길게 나갑니다. 자, 이때 세 근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7억 대입해서 근을 구합니다. B에 1 넣고 A 값 넣고 근을 구해야 돼요. 그 시간 좀 걸리죠. 2 마이너스 2 루트 2 또 하나는 2 플러스 2 루트 2라고 해서 세 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마이너스 7에다가 대입하고 다 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어요. 3 마이너스 2 루트 3 천천히 그 과정까지 다 보이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결과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A에 8 대입했을 때는 4 마이너스 3 루트 2 4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 X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는 내가 제일 가깝습니다. 얼마? 거리 4. 그 다음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 요놈 2 루트 3. 제일 가까운 거리 요놈 얼마? 2 루트 2. 그 다음 제일 가까운 거리 얼마? 요 두 점 사이 거리요. 4 루트 2. 그 다음 제일 가까운 거리는 요놈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 다음 요놈이 제일 가까워요. 각각의 제일 가까운 거리 위에 거 계산해보면요. 10-2 루트 3이고 그 다음 아래쪽 거 계산하면 11-3 루트 2가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뭘 구하라고? 기대값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대값이라면 expectation x라고 하면은 변수 곱하기 확률인데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니까는 10분의 3. 그 다음 변수는 2 루트 3. 또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5분의 1.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됩니다.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을 구해주면 숫자 좀 복잡합니다. 15분의 49, 원래 이 논술은 찍을 수도 없죠. 찍으면 빵점입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15분 정도, 최소 15분 정도를 주기 때문에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자, 기대값 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이렇게 될 확률이라면은
6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계산해서 1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놈을 몽땅 계산해서 다 더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만 길게 주어졌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대값 물어봤네. 그럼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뭔지만 다 찾아내면 돼. 그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률만 구해서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는가 여기에 절반 이상의 아마 배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 해결됐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자세 바르게 하시고 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자연계열 냄새가 좀 나는 문제예요. 이 예전식의 한양대 스타일의 좀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삼각함수의 미적분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의 도함수는 다 아는가? 그놈을 적분하는 건 알고 있는가? 예, 한양대 논술 전형에 갈 때는 삼각함수 6개의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다. 1, 4분면이니까 모든 삼각함수 값은 다 플러스 양수요. fx를 이거라고 했네. 이거 뭐라고 다르게 우리 어떻게 부르죠? 사인분의 1이니까는 코세컨트입니다. 나는 코세컨트 제곱 2x예요. 코세컨트? 낯선가요? 수능에서도 미적분 선택하는 경우 29번, 30번쯤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봤더니 저 코세컨트라는 함수를 적분한 겁니다. 코세컨트를 적분했다고? 다시 그놈을 적분한 게 hx입니다. 그때 이 함수의 재료에서 우극한이 얼마인가 라고 했고, 그리고 t 제곱 곱하기 lnt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0입니다. 이것은 이용하시오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필요한 기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표시해 볼게요.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십시오. 코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그걸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식으로 교과서마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더함수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입니다. 그러면 코시컨트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 적분은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로그 함수로 표현되겠죠. ln 절대값 사인 x입니다. 예, 이 기본 공식만 이용하면 됩니다. 옳지. fx가 마이너스 코시컨트니까는 여기서 나오네. 그 다음 그걸 적분한 것이니까는 g는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다시 또 적분한 h는 여기서 구해. 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x, gx, hx 있는 대로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코세컨트 제곱 2x입니다.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은 코세컨트의 한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코탄젠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2x니까 치환적분을 하면 되죠. 그 과정 써줄까요? 좋아요. 6분의 파이에서 x까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2x입니다. 예, 치환에 적분하는 건 2x 치환에서 하는 건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코탄젠트 2x 그리고 적분상수 필요 없고요. 6분의 파이에서 x 이와 같이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gx를 계산했더니 2분의 1 코탄젠트 2x에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역수죠. 밖에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있네, 그죠? 빼줬더니 2 루트 3분의 1, 예, gx는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fx는 요놈이고요. fx 다시 나타내면은
요거는 사인 제곱 2x분의 1이요. 왜? 상가함수 극한을 구할 때는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꾸는 게 편하거든. 자, 같은 요령으로 hx도 구합니다. 이것도 적분하면 되겠네. 여기 있잖아. 코탄젠트를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sin x라고 했습니다. 이 공식 준비해야 됩니다. 수능에도 준비해야 됩니다. 수능에 30번, 29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요령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랬더니 얻어지는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 ln 절대값 sin 2x. 지금은 각 범위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절대값교는 사실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2 루트 3, 이거 유추 적분한 거예요. 그거 x.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했으니까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냥 상수 C라고 그냥 표시해 놓을게요. 필요하면 계산하면 돼요. hx는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봐봐. 함수의 극한이야. 그런데 흔히 높이탈이 등을 쓰면 그건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교육과정에 위배됩니다. 수능학습 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 어떡하지? 예, 요놈 따로 계산하고 요놈 따로 계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fx분의 hx를 구해서 극한값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fx의 역수가 뭐예요? sin 제곱 2x, sin 제곱 2x 곱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 sin 제곱 2x 곱하기 ln sin 2x. 그 다음 여기다가요 2 루트 3분의 x 곱하기 fx 넣으면 sin 제곱 2x요. 그 다음에 그냥 상수 c라고 놓는 것에다가 sin 제곱 2x요. 자, 이제 보세요. 자, t 제곱 ln t라고 하는 거네.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t도 제로로 가잖아. 그래서 나 요거는 단수성에 주어진 것은 0으로 수렴하고요. 나도 0으로 수렴하고요. 나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fx분의 hx는 어디로 수렴했다? 예,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극한기호 안 쓰고 화살표 해도 돼요. 왜? 교과서에 화살표도 써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또 fx분의 gx의 제곱도 보면 됩니다. 자, fx분의 1은 sin 2x, 여기다 sin 곱한 거예요. 그러면 코탄젠트가 사인분의 코사인이네. 이거 제곱을 시켰네. 그래, 계산하십시오. 제곱시키고 사인 제곱 2x 곱해주고 처리를 하면은 이쁘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과정 좀 생략해도 되겠죠. 그리고 제곱 계산했더니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 루트 3분의 1 사인 2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계산 과정 생략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x0을 대입하면 제로 되어버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놈의 제곱이니까 극한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1입니다.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제로 플러스 4분의 1에서 4분의 1. 오케이, 답이 구해졌습니다. 오, 어떤가요? 그저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공식 처음 봤다고요? 아니, 그런 말 아니지. 확인해 보세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시컨드 제곱이요. 코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코시컨드 제곱인데 자주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리고 적분하면은 녹으로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 공식에다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계산하면 돼. 그런 다음에 x역으로 극한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 그냥 그도 하면 돼. 그저 특별한 까다로운 것이 없습니다. 미적분은 이렇게 공식 잘 기억하고 알맞게 계산만 해주는 식으로 출제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연계 논술 오후 1 문제 2번 함께 보겠습니다. 원 그리고 공간에서 구와 관련되는 내용 정사의 넓이에 대한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가 되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QB가 PB보다 작게 되도록 PQ점을 잡았는데 PQ의 길이는 1이 되도록 이와 같이 잡았다. 자, 이 반원 안에 선분 PQ를 지름을 하고 지름이 1이에요. 그리고 AB와 점 H에서 접했다. 접했다면 뭐예요?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입니다. 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2분의 1이라는 것 또한 확인을 했고요. 그때 1, AB의 중점을 O라고 하죠. 이 O에서 BQ를 바라본 각의 크기가 세타이다. 자, 내가 세타입니다. 그리고 PQ 위에 T라는 점에 대해서 T를 지나고 AB의 수직이 되는 직선과 반원과 만난 점을 S라고 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각함수 값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운 삼각 B, 특수하게 삼각 B가 있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나이가 반지름 길이 1입니다. 나도 1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삼각형입니다. 뭘 찾으면 되지? 요거 2분의 1이에요. 선생님, 요 중점이에요. 수직입니다. 오케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 몇 도?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자, 봐봐. 이 길이 얼마? 2분의 1. 나 얼마? 2분의 1. 나 몇 도? 30도. 나 직각.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뭘 알았습니까?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세타 구해졌잖아. 오케이. 그럼 다음같이 하면 되겠네.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이 루트 3분의 1이고 상관함수 덧셈 정리에 따라 풀어헤칩니다. 루트 3분의 1이 특수하게 아닙니다. 사인 값이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있는가 하면 나를 풀어헤친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 하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위에 거는 상관함수 덧셈 정리에 따라 풀어헤쳐주고 이쁘게 다듬으면 3 사인 세타 어떻게 쌤이 그렇게 빠르게 아니 다 계산해 왔어. 봐. 계산해 온 거 여러분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도 관계없죠. 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대입하거나 코사인 대신에 사인에 관한 식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푸는 과정, 중간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코사인, 이게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이 자방지 근해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의 값은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 그래서 숫자가 좀 간략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그 아이디어와 방법만 제가 소개해 드렸죠. 뭐예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특수하게 삼각형입니다. 원과 접하는 이런 관계 등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물었니? ST 길이의, 앞은 똑같습니다. ST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 측의 풀이는 너무나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배워서 아는 거 있잖아. ST 길이가 제일 큰 경우라면 나를 연장시켜서 PQ하고 평행한 접점을 S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 직각삼각형이요. 이 직각삼각형이 나하고도 분명히 닮은 꼴이잖아. 그래.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직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길이는 OS 길이 반지름 1에서 그 다음에 요놈의 길이인 2분의 루트 3을 빼면 됩니다.
그럼 ST 그 길이는요, 삼각비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바로 해결이 되네요. 옳지 되었어요. 사인 법칙입니다. 따라서 최대값 ST가 어떤 경우이다라고 서술을 먼저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경우 최대이다. 나는 사인 법칙에 따라 계산하면 되고요. 나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마주보는 사인 값이, 여기 마주보는 사인 값이 얼마요?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앞서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했잖아요. 루트 3분의 1이라. 오케이 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길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제 강의 듣기를 보기를 잘했죠. 그죠? 예, 사인 법칙이라고 쓰거나 삼각비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자, 공간 도형의 정사형 넓이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거 볼까요?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와 베타는 직선 L에서 만난다. 예, 두 평면이 이루는가 이면각의 정의를 할 때 저런 문장이 나오죠. 이때 알파 위에 중심이 O이고, 예, O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는 원이 있다. 예, 앞서 문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네. 마치 A, B인 거하고 똑같죠. 이 원을 밑면하는 반구와 그리고 평면 베타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은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원이다. 이 C라고 하는 원을 밑면을 하고 하는 반구가 알파 평면 한 점 H에 앞서 문제하고 똑같잖아. 그래, H에 접했어요. 그러면 원 C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나 이거 넓이는 한지름이 2분의 1이니까는 4분의 파이입니다. 곱하기 이게 알파 베타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만 알아내면 되는데,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 서로 수직이 되는 거, 요 각하고 같습니다. 아닌가? 보세요. 각하고 같아요. 예, 같아요. 나를 알파라고, 나도 알파 같아요. 근데 앞서 나 이거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3이고, 이거 얼마였어? 2분의 1. 그래, 코사인 값 얼마? 루트 3분의 1이네. 루트 3분의 1. 끝. 됐습니다. 그저 한 줄짜리 풀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친다면 이 정도는 3점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최근 논술 문제의 경향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